네, 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이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고, 여기 부제를 보면 재능을 지배하는 세 가지 법칙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 주제는 지금까지 제가 다루었던 어떤 성공하는 아이들의 비밀이나 뭐 아이들을 노력하게 만드는 질문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키워드예요. 노력이 중요하다. 재능이나 IQ, 천재적인 재능이나 IQ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재능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이 책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달리 해석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좀 여기 보면 인디싱 제가 테이블 많이 붙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도 많고 알게 된 것들도 많아서 제가 좀 정독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우리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노력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재능을 지배하는 세 가지 법칙. 첫 번째는 심층 연습이에요. 바보 같아 보일 만큼 수없이 실수를 허용할수록, 그리고 즉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끈질게 물고 늘어질수록 더 많이 실력이 향상된다. 심층 연습. 그러니까 천천히 시도하고 정확하게 시도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교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수록 본인도 모르게 어느새 스킬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UCLA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비용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히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정말이지 형편없는 방식입니다. 학습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학원과 스스로 공부하는 거의 차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학자들도 또 이런 전문가들도 항상 말을 해요. 학원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가더라도 아이 스스로 고민해보고 틀려보고 왜 틀렸는지 또 스스로 고민하고 교정해가고 다시 또 실행하고 반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얻어진 지식이야. 얻어진 깨달음이어야 진정한 내 것이고 오래 간다 라는 게 저는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사실 여기서는 심층 연습에 대해서 뇌로 들어가서 뇌과학적으로 또 접근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서도 알게 된 게 많아요. 이러한 연습을 반복할수록 그 우리 신경세포에 미엘린이라는 절연층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도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세포에 도포가 돼요. 이게 두껍게 도포가 될수록 그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가 갔을 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밖으로 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전선 있잖아요. 전선 겉에 보면 고무로 된 피복이 입혀지잖아요. 그게 입히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감전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전기 신호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최대한 10을 보냈으면 최대한 9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연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둘러 감싸는 거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대요. 신호를 받았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각 그 세포에 전달하는 그 신경 전달로 신경세포에
절연 물질이 튼튼하게 여러 겹으로 감싸져 있을수록 그 성능이, 전달 성능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형성이 되느냐? 바로 반복적인 연습. 스스로 실패를 허용하고 수정하고 정확하게 반복할수록 이게 두꺼워져서 우리 사람들의 재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뇌과학 분야라서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걸 오늘 다룰까 말까 하다가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거고, 이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이 부분을 보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재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세계적인 슈퍼스타들, 뭐 사실 슈퍼스타가 아니더라도 교수들, 뭐 의사들, 아주 재능이 특출난 그 분야에 부각을 뛰어난 부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스킬 습득 과정을 봤더니요, 대부분이 방금 말했듯이 심화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스킬이 자신도 모르게 습득이 됐다는 거예요. 또 쉽게 제가 생각할 게, 우리 그 성장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계단형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학습도 계단형으로 성장한다. 정체되어 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훌쩍 뛰어오르고, 정체되어 있는 듯 하다가 훌쩍 뛰어오르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하고 우리 교정하고 반복하는 이 과정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훌쩍 뛰어오른다는 거죠. 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포인트는 정확한 연습, 완벽한 연습, 집중해서 하는 연습. 자, 또 하나 재밌는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가 특출난 재능을 소유한 그런 슈퍼스타들, 그 사람들의 실력을 뒤떨어지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 유명한 뭐 조성진이든 뭐 박세리든 유명한 선수들의 실력을 갑자기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하대요. 한 달 동안 연습을 못하게 막는 거. 연습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80대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자,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자, 이분이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연습을 빼먹으면 내가 합니다. 이틀 연습을 빼먹으면 내 아내가 합니다. 사흘 연습을 빼먹으면 온 세상이 압니다. 이렇게 연습은 사흘만 안 해도 온 세상이 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두 번째는 점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점화는 우리가 불씨 얘기를 하죠. 불씨 하나가 튀어서 집을 태울 수도 있고 산을 태울 수도 있는 이 불씨. 이 불씨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다시 말해서 동기부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동기부여는 1998년에 20살의 무명 선수 박세리 선수가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국민 스타로 등극을 하는데요. 이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한국 여자 프로 골퍼 선수가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매년 증가를 하면서 10년 동안 거의 그 LPGA 투어 우승컵 3분의 1을 싹쓸이할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 여자 선수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 성장의 저만은 누군가요? 박세리 선수죠. 네, 희망의 불씨를 던진 박세리 선수였어요. 또 이번에는 그 실험의 결과로 어떤 그 동기부여라기보다는 동기부여의 어떤 좀 포부, 좀 성량, 이 정도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악기를 배울 초등학생들한테, 아직 악기를 배우진 않았어요. 첫 레슨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악기를 얼마나 오래 배울 생각이니? 라는 질문을 했대요. 객관식으로. 첫째, 1년만 배울 것인가? 2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번, 평생.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대답들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하는 거죠. 오랫동안. 추적이랑 오랫동안 한번 지켜봤는데요. 이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평생은 좀 배제를 했고 너무 길어서,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의 연습량을 또 적음, 중간, 많음으로 나눠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지금 이게 단기라고 말한 연습을 단기로 하겠다고 한 아이들의 수행 능력 점수는 이렇게 밑에서 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기라고 말한 아이의 성적, 그 다음에 장기라고 말한 그룹의 성적, 수행 점수는 이렇게 높았어요. 게다가 일주일 동안 연습량이 많았을 때 엄청나게 뛰어나죠. 이것은 즉 뭐냐면은요, 이 연주 실력은 단기 계획을 세운 그룹보다 장기 계획을 세운 그룹은 나중에 봤을 때 40% 이상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대요. 게다가 연습량이 더 많을수록 아주 그 엄청난 향상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첫 레슨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시도하기에 앞서 품은 자세, 마음의 자세, 품은 또는 포부의 크기에 따라서 그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향상시키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나 연습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품은 자세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스터 코칭인데요. 처음 들지 않았을 때 이게 좀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쉽게 풀이하면 어떠한 코칭을 받았느냐 또는 어떠한 코치로부터 받았느냐에 따라서 재능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학습자를 성공시킨 마스터 코치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대부분 나이들이 많았대요. 왜 많았느냐? 오랜 코칭, 티칭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경우의 수를 봤을 거고, 그 경우의 수에 따른 티칭 방법, 나름대로의 티칭 스킬을 익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와 교감하는 그러한 방법도 또 익혔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라기보다는 학습자를 가르칠 때 각 학습자 개개인별로 티칭 방법을 달리하고요. 교감 소통하는 방법도 달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그리고 또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들고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실수를 많이 허용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코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평범하더라도 비범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는 심층 연습, 실수를 허용하고 정확하게 교정하면서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연습한다.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점화, 동기부여를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시간도 많이 주시고요. 기회도 많이 주셔서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탐색을 하고 수정을 하고 반복 연습을 하고 또 성공 사례를 받으면서 동기부여를 크게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 이 세 번째 마스터 코치, 마스터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치를 만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역추적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첫 레슨을 받을 때 아주 유명한 코치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동네의 교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방금처럼 연륜이 있는 훌륭한 코치를 만났기에 또 이러한 결과를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또 그러한 코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방금 대략적으로 코칭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실수를 많이 허용하고 동기부여를 주고 그리고 정확하고 간략하게 또 교감하면서 아이를 코칭하면 그래도 아이의 어느 정도 숨어있는 재능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또 알아봤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더 궁금하신 점은 이 책을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읽으시면 분명히 어머님들이 유레카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